2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게요. 예를 들어 왼쪽에 있는 점을 마이너스 2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점의 좌표를 플러스 7이라고 할게요. 그럼 점 사이의 거리 뭘까요? 5라고 하는 방법 없죠. 굳이 마이너스 2에서 원점까지 거리가 있고 원점에서부터 7까지의 거리가 7이니까 더해줘야 되고 굳이 맨날 이직거리 해야 될까? 원점까지를 꼭 체크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두 점의 좌표를 뺀 다음에 음수가 나온다면 절대값을 이용해서 양수로 나타내 주시면 돼요. 두 점의 좌표를 빼준 후에 그걸 절대값으로 나타내면 두 점 사이의 거리인 9가 나오죠. 그럼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는 거고 거기 개념 노트에 내가 일부러 다 공식을 안 적어놨어요. 일부러 손으로 쓰면서 귀찮게 만들려고 일부러 안 적어놨어요. 그래서 적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수직선에서 두 점을 P랑 Q로 만들었고 X1이랑 X2라고 해서 좌표를 설정해놨고요.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즉 선분 P 뭐야 이거? 선분 PQ의 길이와도 같고 선분 PQ의 길이라는 것은 어느 점에서 시작해도 상관없이 빼준 후에 양수로 즉 절대값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사실 이 공식보다 좌표 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훨씬 중요해요. 좌표 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 아까도 했지만 좌표 평면에서 점은 자기의 위치를 하나의 좌표가 아니라 X좌표, Y좌표 두 개를 사용해서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을 활용해서 거리를 구해야 되고 만들게요 하나. 여기를 내가 여기 P라고 만들었죠. 왜 P라고 만들었을까? P라는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해놓고 Q라는 점의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세요. Q라는 점의 좌표는 X2, Y2라고 해놓을게요.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렇게 가야 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거리라는 거는 수학적으로 의미하면 가장 짧은 거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냥 갖다가 냅다 꽂아야 돼. 그러면 P에서 Q까지 냅다 꽂아버려요. 그럼 즉 선분 PQ의 길이와도 같아지고 이거 증명 과정 한 번만 할게요. 처음 배운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 PQ라는 성분이 빗변이 되는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림이 좀 작은데요.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해서 이 성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 공식을 유도해내고요. 그러면 이 P에서부터 P의 X좌표부터 Q의 X좌표까지지. 지금 이 아래쪽에 표시한 노란색 선분의 길이가요. 그러면 이 거리는 그냥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을 빼도 되니까 그렇게 해볼게요. 절대값 씌우기 너무 번거로워서 이렇게 해버렸어요. 원래 절대값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길이가 X좌표의 차가 되고 이 길이는 세로로 되어 있는 유선분의 길이는 어떨까요? 세로로 되어 있는 유선분. 이들의 Y좌표의 차가 되겠지. Y좌표의 차가 돼요. 그래서 이 길이는 Y2 마이너스 Y1 해놓고 절대값을 표현하면 되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를 제곱해서 더한 거다. 그러면 x2 마이너스 x1을 제곱해서 더한 것과 y2 마이너스 y1 그러면 두 변이야. 즉 두 변의 길이를 제곱해서 더한 것이 되고 우리는 제곱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PQ라는 성분의 길이가 궁금하기 때문에 양변에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보면요. 이 제곱이랑 근호는 떨궈지죠. 그래서 성분 PQ의 길이를 알 수 있는 공식이 하나 나와요. 루트 들어가서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전혀 어렵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무난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자. x2 빼기 x1 이렇게 막 주문해오듯이 하지 말고 x좌표끼리 뺀 거 제곱, y좌표끼리 뺀 거 제곱 더해서 제곱근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x좌표끼리 뺀 거 차라고 표현할게. x좌표끼리 뺀 거 제곱에다가 y좌표끼리 뺀 것을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양의 제곱근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내가 중간중간 별표 치는 공식들이 있어요. 이 공식들은 정말로 수능 끝날 때까지 외우기. 수능 끝나고 까먹으세요. 여기서 뭐 했었지? 좀 칠판했었네.
그냥 심플하게 공식 뭐 유도 과정 없이 그냥 심플하게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원점에서 거리가 나와요. 원점. 이거 지워볼까 이제? 원점에서의 거리를 해볼게요. 이것도 그러면 똑같은 공식으로 적용하면 되는데 굳이 교재에서는 굳이 원점에서 한 점까지의 거리도 따로 표현을 해줬어요. 공식으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어차피 x좌표의 차나 y좌표의 차가 얘네가 되죠. x1이랑 y1이 되죠. 그래서 어차피 x1에서 0을 빼나 y1에서 0을 빼나 그냥 얘는 그대로야. 그래서 원점에서 이 점 사이의 거리, 원점에서 이렇게 할게요. 원점에서 어떤 한 점까지의 거리를 구할 때는 그 점을 x좌표를 제곱하고 y좌표를 제곱해서 더해주고 그 다음에 양의 제곱근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 그냥 이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별표 표시한 이 공식 하나만 알아도 돼요. 그래서 원점에서까지 거리까지 일단은 얘기를 했어요. 이걸 활용해서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점 A랑 점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에 대한 그런 정보를 주는 문제, 혹은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지 판별하는 문제 등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형별로 문제는 조금씩 같이 이따가 할게요. 그랬더니 처음 1번 문제 보니까 선분 AC의 3배를 했더니 BC와 같아졌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당연히 선분의 길이 물어보는 문제고 점의 좌표가 언급돼 있으면 점점거를 이용하는 문제. 그러면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고 선분 BC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구하는 방법 뭐였냐면 절대값으로 나타내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A랑 C랑 볼게요. 마이너스 2랑 X라는 거고 요놈들 왜 좌표가 하나냐면 좌표 평면에 올려져 있는 점이 아니라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좌표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AC라는 성분을 3배 때렸더니 BC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수직선에 그리고 싶은 사람은 수직선에 그려보셔도 돼요. 왜냐면 두 개의 점은 좀 어떻게 보면 명확히 언급이 돼 있으니까. 대충 그렸어요. 수직선에. 그리는 걸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충 그렸을 때 점 A와 점 B가 저렇게 왼쪽 오른쪽에 놓여 있을 테고 점 C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AC라는 게 있어. AC를 3배 했더니 무려 BC가 돼야 돼요. 그러면 위치할 수 있는 게 이쪽에도 위치할 수 있고, 보시면 여기에 C가 위치한 거야. 첫 번째 후보예요. 여기 위치하게 되면 성분 AC의 길이가 요만큼 나와요. 그리고 이거의 3배를 한 것이 성분 BC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길이 B가 1대 3이 되도록 하는 그런 첫 번째 C라는 점을 찾을 수 있고, 이렇지 않고 오른쪽에도 혹시 있을 수 있을까? 이 점 C가 오른쪽에도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 없을까? 열심히 그려 제껴봐보세요. 열심히 그려 제껴봐보세요. 여기 C2라고 예를 들어 AC가 훨씬 더 길지 않아? BC보다 항상 훨씬 더 길죠. 그래서 3배를 만들었을 때 BC가 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면 점 C는 C2라는 위치에 있을 수는 없고 이 왼쪽에 위치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여기 있는 이 C의 값을 구해볼게요. 내가 애들 이름 몰라서 시키지 못하겠네. 말해보자. 지환이 알아. 지환이 이름 아니까 시켜볼게요. 지환이 점 C의 좌표를 혹시 찾을 수 있을까? 점 C의 좌표요? 네. 3AC가 여기 나오는 거 하나 찾아보세요. 이쪽 왼쪽에 나오는 거. 3AC가 8이니까 차가 8이니까 8이니까 잘했어. 8이니까 8에 3을 곱하면은 24가 나오고 그럼 24는 BC의 차인데 그럼 24에서 6을 빼면은 18이니까 C가 18? 아니에요. 그 약간 18을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지? 자, 이거 봐. 1대 3이잖아. 여기가 왼쪽이 그럼 1이라면 A에서 B까지가 2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이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부터 6까지니까 길이 8이죠. 네. 이 부분이 길이가 2에 해당하는 부분이 8이니까 1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4가 되겠지, 길이가. 그럼 4가 되게 하는 이 값을 찾으면 돼. 마이너스 2에서 4로 왼쪽으로 가버리면 되죠. 얼마일까? 마이너스 6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을까? 내가 이쪽에 그리는 거 지금 안 된다고 했는데 또 다른 경우 없을까요? A, B 사이. 맞아. 너무 잘했어요. 이 A랑 B 사이에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돼도 가능하다. 자, 이 경우 복잡하니까 지워볼게요. 그렇게 돼도 가능해요. AC가 1이라고 쳤을 때 그러면 BC라는 놈이 3이 돼야 돼. 이렇게 1대3이 돼도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게끔 하는 C2의 값도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전체 길이를 4로 놓고 보자. 1하고 3이 있으니까 전체 길이를 4로 놓고 볼게요. 그러면 이 전체 길이가 4일 때 실제 A부터 B까지 길이를 구하면 8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8을 어떻게 해주면 돼? 쪼개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1에 해당하는 부분의 길이가 2가 아닐까? 여기서 두 칸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다른 또 다른 점인 C2의 값이 될 거예요. 또 다른 점은 뭐예요? 그치? 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6과 0이 가능하고 원래 이렇게 풀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수직선을 그리다 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싶어서 해본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정직하게 AC의 길이를 절대값을 이용해서 만드시고 3배 때렸을 때 BC의 길이가 된다. 이걸 활용해줘야 되고 절대값 나오면 양수음수 구분해야 될까? 조금 헷갈리지 않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절대값을 벗겨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제곱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제곱을 해주는 거. 제곱해주면 어떤 값이든 제곱을 해버리면 같아져 버리죠. 부호가 다르더라도. 그래서 제곱해서 이거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원래 풀이 방법이긴 해요. 그 다음에 98번에 2번을 보시면 쉽다. 선분 AB의 길이가 언급이 돼 있어요. 5라고. 그럼 점점거에다가 이 점들 다 때려 넣은 다음에 5라고 해놓으면 되지. 이것도 가능해요. 무난해요. 빼는 방향은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빼주세요. 그 다음에 그걸 제곱해서 더해주고 거기에 루트를 씌워버리면 이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는 건데 그 값이 5라는 거. 근호도 벗겨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양변을 제곱해줘요. 양변을 제곱해줘서 나오는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이해주면 된다는 거고 나오는 규정이고 시험에서 꼭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시험에서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건 거의 정말 시험 문제를 그냥 퍼다 주는 학교, 점수를 퍼다 주는 학교만 이렇게 쉽게 나오고 대표유형 99번에서는 A로부터 B로부터 이거 잘못 착각하고 갑자기 성분 A, B의 길이를 구해버리는 애들이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뭐냐면 A에서부터 그 점까지 그 점에서부터 B라는 점까지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A, B의 길이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는. 그리고 이 P라는 점이 어느 직선 위에 있냐면 X축 위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식을 만들 때 그 전체적인 틀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선분 AP의 길이를 구하고 선분 BP의 길이를 구해서 같다라고 놓으면 이 식을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 X축 위라는 걸 뭘로 해석하면 되냐면 이 P라는 점의 좌표로 해석하면 돼요. 너무 순수하게 그냥 A, B 이렇게 놔버릴 필요가 없지. X축 위에 있으면 무슨 좌표가 0일까? 그렇죠. Y좌표가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Y좌표는 0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X좌표만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문자로 놓을게요. 그리고 성분 AP 저 점점거 이용하고 성분 BP 점점거 이용해서 같다라고 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 대표 유형이 있지만 따로 또 만드는 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넘어왔어. 페이지 넘어왔어요. 왠지 안 만들 것 같아서 나도 만들고 있을게요. 나는 완전 이 반을 처음 수업해서 궁금해. 어떤 스타일의 반일까? 원래 이렇게 약간 조용한 스타일이에요? 아니요. 조용한 스타일 아니에요? 네. 원래 이 반이 항상 누구랑 수업했어요?
김명학생이랑 아, 명옥쌤. 지원이는 같이 수업했잖아. 네. 그치. 너 되게 지금 뭔가 의자왕 같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조금 너 되게 인기쟁이 같아. 지금 여학생들 지금 가네. 중간. 지정석이었어요. 아, 진짜? 네. 어, 쌤이 지원이 자리 있구나. 정해주신 거예요. 아, 지정석이에요? 네. 왜 이렇게 지정석이 됐어요? 원래 여기 레드반 왔었는데 아. 1교시에 갔어요. 뭘로 가갖고. 아, 지정석을 바꾸면 지원이가 싫어하겠지? 지원 지금 오늘 엄청나게 만족해야 할 텐데. 괜찮아요. 그래? 이거 선분 AP 공식에다 넣은 거예요. 선분 BP도 B라는 좌표와 P라는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공식에 넣었고 똑같아지려면 근호 떨궈도 같아야 근호를 씌웠을 때도 같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근호 안에 있는 이 식들이 같아야 하므로 이 식들을 좀 정리할 수 있을까? 혼자 정리하는 느낌이긴 한데 다들 정리했겠지? 일단 안에 있는 식이 같다라고 나왔어요. 정리한 후에 같다라고 나왔어요. 이랬더니 양변의 A제곱을 초과해보면 왜 말해줘. 어디 네. A 플러스 1이요. 아 글씨요. 이거 A 플러스 1이었어요. 선생님. 네. 저기 네, 네, X랑 네. 제곱이랑 같이 있으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디요? 원래 그냥 공식 자체가 네네네.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뭐하지? 이따가 쉬는 시간에 나 궁금해. 나 이거 지울지도 몰라.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지금 얘기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거 저 뭐지? 루트랑 제곱이랑 같이 있으면 원래 없어지잖아요. 뭔 말인지 알았어. 그거는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되냐면 이렇게 안에 한 덩어리가 들어가 있고 이걸 통째로 제곱했을 때 사라지는데 지금은 덧셈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덧셈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지. 이럴 때는 따로따로 못 떼어내요. 그러니까 이 제곱 덩어리가 하나만 있어야 지울 수 있어. 그럼 루트는 왜 밑에서 사라진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이 근호를 씌워놓은 이 두 값이 어쨌든 같아야 되지.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값이 당연히 같아야 안에 있는 값이 같아야 얘네 제곱근을 구해버려도 똑같겠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양변을 제곱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바깥에서 제곱했다. 이렇게 제곱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정리를 좀 해보면 얼마나 나올까? 12a는 2항 있어요. 2항을 해보시면 얼마나 나와요? 12. 그러면 a 값이 나온다. a 얼마 나와요? 그치, a는 1이라고 나오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나? p의 좌표를 구하라 했나? 무난한 문제였어요. 전 p의 x좌표를 우리가 a로 설정했었으니까 전 p는 1,0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겠지. 질문 일단 끝난 거예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거는 약간 변형시켰는데 여기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A랑 B로 주어져 있는데 이걸 그대로 점점거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문자가 두 개나 들어가서 엄청 복잡해져. 하나로 변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문자 두 개인 걸 하나로 변형시킬 수 있는 방법? 저 점이라는 놈이 어느 직선 위에 있냐면 y는 3x 플러스 2라는 직선 위에 있대요. 점이 어떤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참이 되는, 즉 이 식의 해가 되는 거지, 이 점이. 이 점의 좌표를 이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해 볼게요. x좌표는 x에 대입하고 y좌표는 y에 대입을 해보면 b는 3a 플러스 2가 돼서 문자를 굳이 두 개 사용하지 않고도 이 p라는 점의 좌표를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하나로. a라는 점으로 사용을 해볼까? a는 그냥 a라고 놓을 건데 b는 뭐랑 똑같냐 그랬냐면 3a 플러스 2랑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b라는 놈은, b라는 좌표는 3a 플러스 2로 바꿔서 사용하면 문자 하나로 예쁘게 나왔죠. p라는 점의 좌표가. 그 다음 똑같은 짓거리를 해주시면 돼요. 선분 AP랑 선분 BP의 길이가 같다라는 이 같은 짓거리를 반복하면 이 a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진짜 연습을 해볼게요. 끝까지 안 풀어줬는데 풀어줘야 될까? 어때요?
누가 약간 대표적으로 누굴 얘기할까? 어때? 이거 끝까지 풀어야 될 거 어떻게 해야 될까? 뭐라고요? 한승이한테 물어보고. 한승이한테 물어보고 한승이한테 물어볼게요. 안 풀어주면. 안 풀어줘도 된다. 포기했어요? 풀어주세요. 풀어줘요? 네. 포기한 거 아니지? 아직 7주 특강 첫날 아닌가 너희? 첫날에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 안 포기 안 돼. 수화가 너무 하고 싶은데 아까 수화를 꺼내놓고 해. 수학적으로 아저씨가. 아니 수화가 훨씬 재밌어.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수상보다 수화가 훨씬 재밌어서 기대해도 좋은 거예요. 수화가 더 재밌어. 그러네. 진짜 아저씨 같고. 설레. 설렌다고? 공부를 알렸을 거야. 설레는 것도 이상한데? 그러면은 A랑 B라는 점으로부터 또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인 거야. 그래서 A에서 P까지랑 B에서 P까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해놨고 이거 또 써볼게요. 점과 점 사이 거리는 이렇게 근호를 안에 씌워버려서 조금 귀찮아요. 이 P라는 점과 A라는 점이니까 X좌표를 빼고 제곱한 거에다가 Y좌표를 빼요. Y좌표를 빼고 글씨 좀 작다. 딴 선생님들 글씨 엄청 크지? 내가 너무 작게 쓰죠? 괜찮아. 일단 막 써제꼈는데 이거 천천히 보세요. X좌표 뺀 거 제곱한 거고 Y좌표를 빼서 제곱한 거예요. 그리고 BP라는 성분의 길이. 그러면 B라는 점의 좌표랑 P라는 점의 좌표 갖고 해야 되고 X좌표 뺄게요. A 빼기 3. 방향 상관없어. 어차피 제곱하면 똑같아지니까 마음대로 빼셔도 돼요. 3A 플러스 2에서 5를 빼면 3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이게 똑같아야 돼. 결국에는 어떤 수에다가 근호를 씌워서 같아져 버렸다는 거는 이 안에 있는 수도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식도 같아져야 돼요. 이 안에 있는 식도 이 안에 있는 식이 같아야 되고 이제 같다라는 등식을 만들어버리면 또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정리를 혹시 바로 이거 계산될까? A제곱 나오고 9A제곱 나와서 10A제곱 이렇게 바로 될까요? 안 된다 하면 그냥 차근차근 해도 돼요.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 안 된다고. 여기 마이너스 2A 나오고 여기서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0A가 나와요. 그러면 마이너스 32A가 나오죠. 합의서에서. 여기서 1이 나오고 여기서는요? 25가 나와요. 마이너스 5의 제곱해서 26이 나와요. 이거 안 되면 이제 써보면서 하시면 돼요. 다음 여기서도 10A 제곱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6A가 나오고 전개했을 때 여기서는 마이너스 18A가 나와. 얼마 나왔거든? 마이너스 24A. 그 다음에 상수항으로 9가 나오고 상수항으로 9가 나와. 18 18. 그러면 이렇게 또 갖다라고 놓으면은 A 값이 나오겠죠. 소거시켜버리면. 아 지금 뭐 그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넘겨. 얼마지? 8인가? 따라왔나? 8? 따라왔나? A가 나왔어요. 1이라고. A가 1이라고 하면은 여기 Y좌표에도 1을 대입하면은 P의 Y좌표로 나오게 되겠죠. P라는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A랑 B라는 점의 좌표는 있으니까 성분 AP를 만들고 성분 BP의 길이를 만들어서 같다라고 놓는 거였는데 이제 문제는 문자가 2개 들어가면 복잡하다고 해서 문자를 하나로 바꿔줬어야 돼요. 여기서 했던 것처럼 이 P라는 점이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좌표를 대입해서 문자의 관계식을 하나 찾아낸 다음에 그걸로 한 문자로 바꿔줬고 마찬가지로 A, B라는 이 점 P가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점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면요. Y좌표에 Y의 Y좌표, X의 X좌표를 대입하면 B는 A 플러스 1이라고 해서 굳이 A, B가 아니라 이렇게 나타내도 된다는 거. B 대신에 A 플러스 1을 사용해서 나타내주면 문자 하나로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AP랑 BP가 같다라고 할 때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근호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죠. 이거 같다라는 거를 만들 때 근호 안에 있는 식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때문에 근호를 내가 안 쓸게요. 어떻게 쓸 거냐면 제곱했다고 생각하면 이 두 길이가 똑같다면 당연히 제곱을 때렸을 때도 같겠죠. 그래서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한번 써볼게요. A, P의 길이를 구할 때는 A랑 P의 X좌표의 차의 제곱, 그 다음에 A랑 P의 Y좌표의 차의 제곱, 여기 P에서 A로 뺐어요. Y좌표의 차의 제곱. 이게 지금 PA의 길이를 제곱한 것이고 PB도 마찬가지 X좌표의 차의 제곱이고 Y좌표의 차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게 같아져 버리면 되니까 이 식을 전개해서 정리하면 될 거예요. 천천히 정리를 해볼게요. A제곱이 나오고 이거 전개할 때 곱셈 공식 이용해서 전개하는 거죠.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으로 나와요. 나중에 빨리빨리 되면 한 번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나오고 A제곱이 나와요. 여기는 아까랑 좀 다른 느낌인가? 아니네, 똑같네. 같은 거네요. A제곱 좌변에도 2개, 우변에도 2개 있어서 소거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A랑 이 상수항을 적당히 이항해서 정리를 하면은 4A는 12가 나온다. A는 3이 나온다. 그렇다면 여기서 B라는 식이 A 플러스 1이었으니까 B라는 값은 1을 더한 4가 나온다.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더해주는 것을 원했고 그래서 3의 제곱과 4의 제곱을 더해줘서 25, 3번이 되네요. 그렇게 해서 삼각형인지 우리 보고 맞춰보래.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맞춰보는 것 또는 삼각형이 구분하는 방법은 각을 통해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분각삼각형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점의 좌표랑 이 각을 구하는 데에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물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점의 좌표가 나오고 삼각형이 뭐냐 맞춰봐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변의 길이로 판별을 해요. 대부분 특이한 건 잘 안 나오고 직각삼각형이 나오거나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이렇게 변의 길이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삼각형들이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변의 길이를 구하려면 아쉽지만 좀 귀찮지만 이 세 꼭지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세 변의 길이를 다 구해야 돼요. 세 변의 길이를 다 구해야 돼요. 그게 좀 귀찮아요. 세 변의 길이를 다 구해서 비교를 해줘야 되고 한번 해볼게요. 선분 AB 길이 빨리 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빨리 개인적으로 푸셔도 돼요. 어떻게 구했었냐면 점정거는 X좌표 뺀 거 제곱 바로 빼서 제곱해버릴게요. 1에서 마이너스 1 빼서 2의 제곱 4가 되고 3에서 1을 빼서 2의 제곱 4가 되고 그러면 루트 8이네. 여기서 맨루트 몇으로 안 꺼내고 일단 냅둬 볼게요. 잠깐. 그 다음에 선분 BC의 길이도 구해볼게요. B랑 C라는 점에 X좌표를 빼면 5에서 1 빼면 4니까 그거 제곱하시고 16 3에서 마이너스 1 내가 방향 거꾸로 빼는데 이래도 될까?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상관없어요.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4가 돼요. 4의 제곱이 돼요. 4의 제곱. 그래서 16 플러스 16 해서 루트 32가 나오고 나머지 하나 선분 CA 점 C좌표랑 점 A좌표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고 X좌표를 뺄게요. 5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4가 아니라 6이지. 마이너스 1 빼면 6의 제곱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2의 제곱 이것도 계산을 해볼까요? 루트 6의 제곱이 36이고 2의 제곱이 4니까 더해주면 루트 40이 돼요. 이걸 왜 내가 몇 루트 몇으로 안 나타냈냐면 어차피 무슨 삼각형인지만 알면 돼요. 그걸 판별하려면 얘네가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냐 또는 길이가 같냐 이런 것만 판단하면 되니까 굳이 몇 루트 몇인지는 안 했어요. 이걸 봤더니 이런 관계가 보인다. 루트 8을 제곱한 거, 즉 선분 AB를 제곱한 거, 그 다음에 루트 31을 제곱한 거, 즉 선분 BC를 제곱한 거. 얘를 더해봤더니 8 더하기 32는 40이니까 CA라는 성분을 제곱한 거랑 같아지죠. 이런 관계 성립하는 건 딱 한 가지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었죠.
근데 답을 쓸 때 그냥 직각삼각형 이렇게 단순하게 쓰는 게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뭐가 빗변이 혹은 무슨 각이 90도인 직각삼각형인지를 써주셔야 되고 이거 수학에서의 약속인데 어떻게 쓰는지 다 아시죠? 1학년 때 했을 거예요. 이거 안 써도 돼요? 안 그래도 돼요? 꼭지점을 ABC로 만들었어요. 무조건 꼭지점은 대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이 꼭지점이 마주보고 있는 변이 있을 거 아니야. 대변이라고 하지. 이 대변은 같은 소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요. 이렇게 같은 소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요. 그러면 여기서 봤더니 누가 대장이냐면 성분 CA 길이가 제일 길어. 그럼 뒷변에다가 이놈을 올려놔야 돼요. 성분 CA를 올려놔야 되고 요 각이 나머지 각이 B가 되겠네. 그러면 어떤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냐면 각 B가 90도인. 그래서 정답을 쓸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각 B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라고 쓰는 방법이 있는 반면 혹은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요놈이 빗변이니까 성분 A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둘 중에 하나로 택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대표 유형 100번의 밑에 정답에는 각이 어떤 각이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런 스타일로 답을 작성해 놨어요. 그럼 이것도 이직거리를 해야 돼. 이 두 번째 유형도 이직거리를 할 건데 이거는 조금 귀찮아서 내가 귀찮아서 그냥 이걸 빠르게 뭐뭐 나오는지 볼게요. 이거 AB가 루트 20 나오고 해봐 여기 밑에 걸 사실 참고하는 건데 BC가요 루트 50 CA가 루트 50이 나왔대. 그럼 여기서는 무슨 삼각형인지 볼게요. 일단 피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해야 돼. 제곱 때리고 제곱 때렸을 때 어떤 거 두 개 더해서 나머지 변이 되는 게 없죠. 피타고라스는 적용이 안 되니까 직각삼각형은 아니라는 거. 대신 길이가 같은 놈이 있다. 길이가 같은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마구잡이로 그냥 쉽게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라 어느 선분하고 어느 선분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작성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하기. 직각삼각형이면 무슨 각이 직각인지 또는 무슨 변이 빗변인지를 꼭 언급해주고 이등변 삼각형이면 어느 두 변이 길이가 같은지 언급해주기. 이게 앞으로 이 삼각형 판정 문제 풀 때 하는 방법이고 칠주라는 게 뭐야? 내가 생각하기엔 좀 짧은 것 같은데 8주가 거의 2달이라 치면 7주면 짧잖아요. 7주 안에 이거 가능할까?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할 텐데 이거 3단원을 7번 7번 만에 이게 돼? 원방에서 엄청 시간 많이 끌 텐데 이거 정말 시간 빠듯하면 원방까지 아마 끝내지 않을까 싶어요. 7주 7번 수업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빠듯해요. 이거 그러면 각각의 이 성분의 길이를 일단 문자든 뭐든 그냥 일단 냈다 도전을 할게요. x좌표 뺀 것에서 제곱할게요. x좌표 뺀 거 제곱하고 y좌표 뺀 것을 제곱하면 이렇게 나오겠다. 선분 AB 길이. 그 다음에 선분 BC의 길이도 찾아볼게요. 또 x좌표를 뺀 것을 제곱하면 b의 제곱이 y좌표를 빼면 어떻게 돼요? 이거 b 소거되는 거 보여요? 그래서 a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왜? 싸운 거 아니죠? 그러네. 그 다음에 선분 CA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해볼게요. x좌표를 빼서 제곱하면 이렇게 나온다. a 플러스 b의 제곱. 일단 x좌표를 뺀 걸 제곱하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y좌표끼리 뺀 걸 제곱하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나요? 그러면 이거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보이나 안 보이나? 좀 더 확실하게 하려면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 아래에 있는 놈을 좀 정리해 볼게요. 선분 CA라는 놈을 정리해 볼게요.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 2AB가 중간에 생성되지. 근데 여기 마이너스 2AB 때문에 그게 소거돼 버릴 거예요. 그러면 2A제곱, 2B제곱 요렇게만 나와. 2로 묶었어요. 그러면 이게 뭔 상관이냐? AB를 제곱해 볼게요. 피타고라를 적용하는 거니까. 선분 AB를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 선분 BC를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돼요. 선분
성분 CA를 제곱하면 근호를 떨궈버리면 돼. 2A제곱 플러스 2B제곱이 되고 그럼 얘네 제곱해서 더한 값이 같아지지. 즉 누가 빗변의 길이냐면 성분 CA의 길이가 빗변의 길이가 돼. 이게 지금 적용이 되는 거야.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이 CA의 제곱이랑 같아진다. 그래서 이거 답을 직각삼각형이라고 해서 끝내버리면 될 거 아니야. 뭐가 또 있을까?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얘네 길이 같죠? 성분 AB랑 성분 BC의 길이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각삼각형도 되면서 이등변 삼각형도 되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각 B가 여기도 각 B가 90도죠.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라고 해야 돼. 틀리지 않아야 돼요. 주의해 주셔야 돼요. 손이 되는 최소값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곱이 없네요. 그냥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이라고 돼 있고 뭐 어쩌라는 거냐면 이거 내가 부가적인 설명을 굳이 하자면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은 명확히 언급이 돼 있고 P라는 점이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점이에요. 동점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라고 했을 때 A라는 점이 주어져 있어요. B라는 점이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성분 AP 플러스 성분 BP의 길이의 최소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해주는데 이렇게 이 성분들의 길이를 최소로 만들려면 이 P를 어디다 설정해야 되냐라는 거고 보통 이런 거 혹시 풀어본 사람들 있나? 어떻게 푸는지 해본 사람? 구겨져 있는 성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를 물었을 때는 이 구겨진 성분을 펼쳐서 즉 이 B라는 점을 이 아래로 대칭 이동시켜요. 아래로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여기서 A에서 이 대칭 이동시킨 점까지 이 선분을 만들어주면 이 선분의 길이가 최소가 되고 P는 그냥 이 위에다 올려놓으면 돼. 그 선분이 X축을 지나갈 때가 있겠지. 거기 위에다 올려놓으면 되는 거였고 그러면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는 대칭 이동을 이용한 문제고요. 지금은 안 나와요. 아마 도형의 이동에서 나오면 될 건데 선분의 길이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는 최대 최소를 우리가 보통 언제 배웠냐면 2차 함수에서 배웠어요. 2차 함수는 아래로 블록 혹은 위로 블록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최소값 혹은 최대값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 나왔을 때 보통 2차 함수 이용해서 푼다는 거. 2차 함수를 이용할 거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추가적으로 이제 수하를 배울 거잖아요. 곧 수하를 배울 때 절대 부등식이라 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그 성립하는 부등식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해서 양수일 때만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 후에 배울 거라 그냥 말만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수하 누가 가르치시지? 명쌤. 명쌤이 아마 해주실 거예요. 명쌤. 임준쌤 수하고 수상이 명쌤 수상 누가 수학이 누가 회의가 수학? 하고 그런 거야. 회의가 들렸구만.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뭘 해줘야 되냐면 제곱의 합의 최소값이에요. 그럼 이거를 식으로 만들어 버리다 보면은 얘가 2차 함수 스타일로 나올 거고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무슨 형으로 바꿔줘야 될까? 2차 함수 식을. 이런 거 있었어. 이렇게 생겨보고 싶은 적 있나요? 꼭지점 좌표 나오게 하는 거. 표준형. 표준형으로 바꾸는 짓거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해볼게요. 일단 이거 이제 좀 지워내자, 이거. 지워버리고. X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언급이 돼 있으니까 P를 가만 냅두지 말고 좌표로 만들어 볼게요. X축 위에 점이면은 뭐가 0이야? Y좌표 여기죠, Y좌표. 그래서 X좌표는 뭔지 모르겠으나 Y좌표는 빼박 0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성분 AP, 성분 BP 만드는 짓거리 우리 했던 거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성분 AP 길이를 구할 때 원래 루트하고 여기에 X좌표 차, Y좌표 차의 제곱을 더하죠. 근데 어차피 제곱을 할 거니까 이거를 벗겨도 될까, 근호를?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해줄게요. 성분 AP 길이 만들 거고
선분 BP 길이를 만들어서 제곱을 할 거야. 그러면 AP를 만들면요. X좌표의 차 너무 작게 만들어. X좌표의 차 제곱 Y좌표의 차의 제곱. Y좌표 차가 1이어서 선분 BP도 X좌표의 차의 제곱 Y좌표의 차의 제곱. 이게 지금 선분 AP고 선분 BP인데 이놈들을 뭐 해줄 거냐면 제곱해 줄 거예요. 제곱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한 거에 최소를 물었고 그럼 제곱해주면 이 근호가 날라가죠. 제곱이랑 같이. 그래서 근호를 벗긴 식을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 식의 최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얘의 최소. 그러면 이차함수 스타일로 나왔다. 물론 X에 대한 이차함수는 아니지만 A에 대한 이차함수 스타일로 나왔고 이거 반드시 표준형 만들어야 최대 최소를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럼 조금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를 해줄게요. 마이너스 10A 플러스 6A니까 마이너스 4A 26 여기서 10이 나오는 36? 맞나 봐. 나 이거 막 급하게 계산하다 틀리면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이 식에 있는 값을 모조리 정리한 거 지금 확인해보세요. 됐죠? 할게요. 그러면 이거의 최소를 물었고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 거고 뭘로 해석해야 된다고 했냐면 2차 함수로 해석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건 2차 함수가 되려면 2차 함수가 되려면 표준형으로 변형시키는 짓을 해줘야 돼. 그걸 할 때 우리 어떻게 했었냐면 2차항의 개수는 앞으로 꺼내놓고 여기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줬어요. 완전 제곱으로 만들게요. a제곱 마이너스 앞에 2가 꺼내진 상태니까 2a가 돼요. 그래야 다시 곱할 때 마이너스 4a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필요한 상수한 1이 필요해요. 이거 한 번 빼고 한 번 더 하고 한 번 빼고 이거 했었던 거 기억나나? 기억이 나요. 완전 제곱식 되려면 1을 추가했어요. 근데 여기 위에서 어떤 값을 추가시킨 거니까 한 번 빼주는 거. 이걸 해주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36이 있고 정리를 좀 해보면 a-1의 제곱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은 앞에 2를 곱해주면서 앞에 있는 2를 곱해주면서 뒤에 있는 상수항이랑 같이 계산하는 거였어요. 이거 표준형 까먹으면 절대 안 돼요. 이거 수상을 뒤에서부터 해서 이게 중3 때 기억 안 나는 사람은 힘들 수도 있겠다. 생각해보니까. 수상 앞부분에서 나오는 거여서 그 방정식 구분식에서 34인가? 그럼 일단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럼 얘는 해석하기로는 A에 대한 2차 함수인데 꼭지점의 좌표가 1,34인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즉 딴 거 볼 거 없이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를 확인해 주십니다. 아래로 볼록이니까 당연히 최소값이 존재하고 그 최소값이 34가 되고 그때의 점 P의 좌표도 구해야 돼. 그럼 더 디테일하게 A가 얼마일 때 최소 34가 나오냐면 A가 1일 때 최소값 34가 나와요. 그러면 최소값 구해줬고요. 그때의 점 P의 좌표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1,0이라는 거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될 거예요. 선 정리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공식만 써제끼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해서 명확한 명칭이 있는 거고 이 증명 과정은 이 밑에 나와 있는 게 전부 증명 과정이에요. 보통은 1번 증명으로 많이 해요. 이 중점을 원점에다 올려놓고 이제 좌표를 이용해서 문제풀이하는 게 더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준선 정리 뭔지 얘기를 해줄게요. 삼각형 이렇게 하나 있고 꼭지점 A에서부터 반대쪽에 있는 대변 BC에 중점까지 선을 연결하면 중선이 하나 생기죠. 그 중선이 하나 생겨버리거든요. M이라고 할게요. 중점은 이렇게 AM이라는 중선이 생겨버리고 이랬을 때 이게 적용이 돼요.
이 왼쪽 변 AB라는 선분이랑 오른쪽 변 AC라는 선분을 제곱해서 더하면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은 얘네요. 이거 제곱해서 더한 거는 가운데 중선이랑 둘 중에 하나, 어차피 얘가 중점이니까 길이가 같겠지. BM이나 CM이나 둘 중에 하나를 제곱해서 더한 것에 2배가 된다. 써줄게요. AM 중선을 제곱한 거랑 중점에 의해서 나머지는 두 부분 중에 하나를 제곱해서 더한 것에 2배가 된다. 이게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것이고 이 102번에 설명하라 라는 거에서 증명 과정이 나와 있어요. 어쨌든 이런 공식이 있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거기 밑에 도형을 이용한 정리 나온 김에 2번하고 3번도 좀 할게요. 약간 머리가 지금 앞머리가 되게 떡떡하면서 그 짓거리 되는 것 같아요. 뭐래? A 제곱 플러스하고 AC 제곱. 혹시 여기 맨 앞에 앉을 생각은 없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좀 그리고 머리카락이 너무 길어서 그런가? 머리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머리요. 5만 원 주자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안 했어요. 빨리 잘라. 뭐라고 못 목이 안 좋아. 3개월 동안 동안 안 안 진짜 했어요. 더럽다. 그래? 근데 너 그 머리 원래 그래? 네. 아니 나쁜 의미가 아니라 화가 머리 안 나요. 되게 어디서 한 거 이렇게 선한 것처럼 그렇다. 왜냐면 용산 아침에서 자연 곱슬님 고데기가 오, 뭐야? 근데 되게 괜찮다. 뭔가 마치 되게 의도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한 것 같아. 선생님 근데 네. BM 저거 말고 CM도 돼요. 네. BM 말고 CM으로 해도 돼요. 이거는 중학교 때 나왔던 건데 2번하고 3번은 알 사람 알 거예요. 좀 망했다. 이번하고 3번은 아니까 그냥 네. 저거 AB 아니 뭐지? 저거 B인가? AB 해서 저기 연장선 있는 거 180도예요? 3번은 여기요? 네. 네네 맞아요. 이 위에 변을 쭉 연장한 거. 위에 저기 여기요? 네. 네 맞아요. 짤막이 공식 이거 내각의 이등분, 외각의 이등분은 원래 증명을 하려면 이 내각 여기서 쭉 연장을 해서 이 내각의 이등분선하고 평행선을 만들어서 닮음을 활용해서 증명하는데 우리가 이 증명 과정 가지고 솔직히 알 필요가 있을까 싶어. 우리 중2 아니잖아. 이미 지났으니까. 그래서 닮음 과정을 통해서 증명하는 건 증명을 안 할 거고 그냥 공식만 예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할게요. 이렇게 삼각형의 한 내각이 이등분되어 있는 선이 있으면 이 이등분선에 의해서 이 마주보고 있는 변이 잘려지죠. BD랑 CD 이렇게 두 개의 선분으로 잘려져요. 이때의 B였고 뭐였냐면 이 왼쪽 변 있죠. 이 왼쪽 변이랑 오른쪽 변의 길이 B가 있어. AB랑 AC 이게 뭐랑 똑같았을까? 그치. BD랑 CD랑 이렇게 색깔은 잘못 표시한 것 같아.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다르게 표시했어야 된다. 어제는. 그래서 AB 대 AC는 왼쪽 아랫변 대 오른쪽 아랫변. 그래서 왼쪽 변 대 오른쪽 변은 왼쪽 아래 대 오른쪽 아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다음에 3번의 외곽의 이등분선도 똑같아요. 이거 그림을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얘가 삼각형이 아니야. ABD가 아니라 여기 중각 삼각형으로 조그맣게 얄쌍하게 나온 삼각형이 있어요.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각 A에 외곽이 있고 외곽이 일부러 외곽이어서 여기 일자로 뻗은 거예요. 180도로. 외곽에 이등분을 때려버렸을 때 이등분선이 아쉽게도 이 삼각형 안에 있진 않고 삼각형을 연장해야 돼. 변을 쭉 연장해서 나온 이 연장선이랑 만나는 점이 D인 거예요. 이것도 근데 기준 삼각형은 누구냐면 이 얄쌍한 애. 여기서도 ABC가 기준이었던 것처럼 얘도 기준이 ABC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 변 대 오른쪽 변은 이 왼쪽 변 대 오른쪽 변은 AB 대 AC는 이 길이비랑 뭐랑 똑같냐면 요 B에서 시작해서 요 연장선과 외곽의 이등분의 교점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가는 거 BD 대 여기서 끝점까지 돌아오는 거 CD 이거랑 같아요. BD 대 CD 이게 외곽의 이등분선에서 도형을 쭉 올려놓는 거. 뭐 A를 놓아도 되고 D를 놓아도 되고 원점에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그냥 이런 거를 A, B 이런 식으로 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놓고 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뭐 C, 0, D, 0 이렇게 놓아지겠지. 그렇게 놓고 여기를 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BD는 CD의 2배다라는 게 있으니 이럴 필요가 없다. 여기가 얘 2배를 하면은 BD가 된다는 거니까 예를 들어 점 C를 C,0으로 놓으면은 여긴 2배니까 마이너스 2C,0 이렇게 될 거야. 이 길이가 C면은 이 길이는 2배인 2C가 되겠죠. 근데 얘는 이 X축에서 음의 방향 쪽에 있는 점이니까 마이너스 2C,0 이렇게 놓고 나서 이 AB의 제곱 더하기 이 AC의 제곱 이거를 해줘야 돼요. 어쩌다 보니까 지금 계속 설명을 하게 되는데 AB 길이 점점거 이용해서 만들 수 있죠. 그걸 이용해서 만드세요. AB A 플러스 AC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게 지금 선분 AB의 길이인데 그거를 제곱하래요. 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AC의 제곱 A에서 C까지니까 이것도 점점거를 이용하면 만들 수가 있어요. 글씨 좀 개판이에요. 이거를 정리하면 전개해서 쭉쭉쭉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쭉 정리했을 때 이 우변에 나오는 3AB 제곱 플러스 6CD 제곱 이게 나와. 이런 모양새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정리해보는 거를 과제로 일단 내볼게요. 해분. 안에서 나누는 맞아. 안에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내 나눌 뿐. 그래서 안에서 나누는 점인데 그냥 마구잡이를 아무데나 찍 그으면 나누는 게 아니라 일정한 비를 갖추도록 나누는 게 내분점이고요. 그러면 그 내분점이 있어요. 여기 수직선 위에 점을 하나 올려놨고 선분 AB를 만들었어요. 여기 양 끝점을 AB 그리고 좌표는 X1, X2라고 나눌게요. 왜냐면 좌표 평면까지 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한 점 가지고만 할게요. 한 좌표만 가지고. 그럼 여기에서 이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나눈다고 할 거냐면 M 대 N.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해서 M 대 N이라는 길이비로 나누는 M 대 N이요. 길이비로 나누는 어떤 점이 있어. 그 놈을 P라고 놓을 거고 이것의 좌표를 구할 거야. X라고 할게요. 그럼 저 좌표를 구하는데 우리가 뭐를 사용할 거냐면 이제 비례식을 사용할 거예요. 비례식. 이거 옆에 안 쓰셔도 되고 여기 증명 여기다 할게요. 공식 증명 여기다 할게요. 안 쓰셔도 돼요. 한 번 하고 더 이상 안 할 거야. 왜냐면 이거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무쓸모. 그러면 선분 AP랑 선분 BP의 길이비가 M 대 N이 된다는 건데 우리 길이 구하는 거 점점거 이용해서 혹은 얘는 하나의 좌표만 있으니까 그냥 수직선 사이에서의 거리로 이용해서 구해도 돼요. 그러면 AP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X 좌표, 그러니까 점의 좌표 길이 뺀 것의 절대값 그 다음에
BP의 길이는 X좌표끼리 뺀 거, 좌표끼리 뺀 것의 절대값이고 이게 M 대 N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러면 이 길이비를 이용해서 외항, 내항 곱하는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하나 만들게요. 등식을 하나 만들게요. 그러면 등식을 만들어보면 X 곱하기 이거 절대값 살짝 불편하긴 한데 혹시 그냥 이렇게 설정해도 돼요. 저 모양 그대로 A, P, B 이렇게 오른쪽으로 놓여있어. A, P, B 순으로 놓여있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절대값으로 하기보다는. 그러면 이걸 좀 바꿔서 해볼게요.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을 뺐어. 그냥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뺀 거고요. 절대값 씌워버리면 이제 제곱해야 되는 불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가요. 그래서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을 빼서 AP의 길이를 만든 거고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을 빼서 BP의 길이를 만든 거. 그럼 이제 외항, 내항 곱해보면 외항부터 곱할게요. NX NX1 이게 외항이고 내항을 곱해보면 MX2 MX 같아야 되고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놈은 누구냐면 P야, P. 점 P의 좌표를 찾아야 돼서 X가 들어있는 항을 체크해야 돼요. 이놈 X 들어있다. 그 다음에 X가 들어있는 거 여기도 X가 들어있다. X가 들어있는 애들끼리 한쪽으로 모아볼 거야. 그래서 이 마이너스 MX를 이항해 보면요. 플러스 MX 플러스 NX가 되고 그러면 X가 없는 항은 반대쪽으로 이항을 해볼게요. MX2 플러스 NX1 이렇게 돼. X로 묶어보면 점점 내가 말을 안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묶어보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점 P, 내분점의 좌표니까 X 값이 뭔지 구해야 되고 이 X 구하려면 M 플러스 N으로 양변을 나눠버리면 되죠. M 플러스 N으로 나눴더니 이러한 복잡한 식이 하나 생겨나요. 이게 내분점 구하는,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내분점 좌표 구하는 공식이고 한번 이거를 잘 이해해 보도록 해요. 내분점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분모는 뭐냐면 2B야. 몇 대 몇으로 나오는 그 2B 있죠. 걔네들을 더해요. 그러면 M 대 N이라고 했어. 그러면 2B를 더한 다음에 분자가 이제 잘 체크해야 되는데 뭐랑 곱해야 되냐면 처음 나온 B랑 나중 나온 점의 좌표랑 곱해야 돼. 여기 보시면 M 대 N이라고 해서 처음 나온 B가 M이고 나중에 나오는 B가 N이에요. 점은 누가 처음 나오냐면 이거 선분 AB냐 선분 BA냐 이 문제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그냥 선분 AB로 갈게요. 여기서 A, B를 A에서 시작해서 M 대 N으로 나누는 거니까 B가 끝나는 점이고 A가 시작하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에서 시작해서 M이 됩니다. M 대 N이 되니까. 그러면 처음 나온 이 B랑 나중 나오는 이 점의 좌표를 곱해주시면 되고 처음 나온 B랑 나중에 나오는 점의 좌표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MX2가 되고 MX2 그 다음에 더하기 그럼 나중에 나오는 B랑은 처음에 시작했던 점의 좌표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NX1 이렇게 하면 외분점의 좌표를 구하는 건데 만약에 지금 저거는 좌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좌표 평면이 생겨버리면서 좌표가 두 개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두 개면 정직하게 해주시면 돼요. 내분점의 y좌표는 똑같아 공식은. 대신 여기 x2, x1 자리에다가 y좌표를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분점 구하는 공식의 증명은 비례식을 통해서 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쓰는 방법이 더 중요해요. 이 공식을 사용하는 방법. 연습을 좀 할 거 뭐가 있을까? 천천히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만. 297쪽에요. 개념 체크라 그래서 A랑 B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요거 볼게요. 여기에 1번에 보시면 선분 A, 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래요. 어떻게 써먹는다고? 저 공식에 그대로 적용하는데요. 그러면 M 대 N이라는 게 지금 3대 1이 돼버린 거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3 플러스 1분의
B랑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점의 좌표 성분 AB면 A 시작점 B가 끝점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나온 B랑 끝점의 좌표랑 곱해주시고 3 곱하기 8 이렇게.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B랑 시작점의 좌표를 곱해주고 더해준다. 이게 내분점의 좌표 구하는 순서예요. 분모는 B를 더해 제끼고 분자는 앞에 B랑 끝점, 뒤에 B랑 시작점 곱한 다음에 더해주기. 그럼 이걸 정리하면 점의 좌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점 P의 좌표. 계산을 좀 해보세요. 끝까지. 그래서 점 P의 좌표는 5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공식 사용하는 거 자주 연습하셔야 되고 사실 내분점은 무난해요. 더 어려운 거는 외분점이 좀 더 어려운데 외분점 하기 전에 중점 갈게요. 중점. 중간에 있는 중점은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거랑 똑같을까? 중점은 1대1 아니겠어요? 여기 길이가 같아지니까 그치? 1대1로 내분하는 거랑 같아지고 그럼 저 내분점 공식에 m이랑 n에 들어가는 숫자를 1로 해버리면 돼요. 여기를 1과 1로 넣어주면 돼요. 그럼 그렇게 넣어버리면 이 중점의 좌표는 분모가 1 플러스 1, 2가 되고 분자 여기 m하고 n에 다 1이 들어가니까 x1 플러스 x2가 돼요. 이게 뭔 소리냐면 어떤 두 성분의 중점의 좌표를 구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이 성분의 끝점의 좌표들 x좌표든 y좌표든 둘 다 더해서 반딩하면 돼. 더해서 반딩하면 돼. 그럼 중점의 좌표가 나오게 되는 거. 그러면 뭘로 할까? 성분 AB래. 점 AB가 각각 1,2랑 5,4라는 좌표를 가지고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거 중점 좌표 구하는 거 무난할까 안 무난할까? 얼마가 될까요? 중점 좌표는 더해서 나누기라고 했어. X좌표 더해주세요. 더해서 2로 나누면 3이죠. Y좌표 더해주세요. 더해서 2로 나누면 3이죠. 그래서 이 중점의 좌표들은 각각 두 점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점의 평균. 그래서 더해서 나눠주면 이게 중점 좌표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중점은 내분점에서 m 대 n을 1대1로 바꾸면 되는 거였다. 더해서 2로 나누면 중점의 좌표가 나온다고 문제가 이제 외분점이에요. 외분점. 외분이라는 말 자체부터 좀 어려워할 것 같아요. 외분이라는 거는 바깥 외 나눌 분이니까 바깥에서 나눈다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면 이 외분점은 이 성분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내분점은 항상 성분 안에 존재하는데 외분점은 성분 밖에 있으면서 연장한 그 밖에 있으면서 이런 걸 외분이라고 해요. 성분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한다 이렇게 M 대 N으로. 정신 차려요.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요. 가소곱하게 앉아가지고 지금 시간만 10분밖에 안 남았어. 미쳤어 지금. 그래서 시작하는 점에서 그 외분점까지의 길이를 외분점 여기 Q라고 만들어 볼게. 시작하는 점에서부터 이 외분점까지의 길이가 m이 될 때 이거 제발 헷갈리면 안 돼요. 외분점에서 다시 끝점까지 돌아가는 길이비가 n이 되는 거야. 이게 n 대 n이에요. 안 헷갈려? 응? 안 헷갈리나?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쓰지 마요. 여기 쓰지
선생님께서 지금 갑자기 얘기해 주실 수 있어서 이게 지금 뭐냐면 X친 거 쓰지 말라는 건데 몇 대 몇으로 외분한다 할 때 이 위치를 너희가 추측할 수 있어. 외분점의 위치. 그러니까 안 그리고도 추측해줘야 되고 손든 거예요? 아니. 선생님한테 말한 거 아닌데?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2대1로 외분이냐 1대1로 외분이냐에 따라서 외분점이 A에 가깝거나 B에 가까운 게 추측이 돼. 혹시 맞출 수 있는 사람. 2대1로 외분이면은 A에 가까울까 B에 가까울까? 외분점. 뭐야? 왜 잘해? 아, 나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해서. 처음 배운 거 아니야? 너무 잘하는 거 같아. A에서 그 외분점까지 가는 게 2라고 했죠. 시작하는 점에서부터. 갔다가 외분점에서 끝점으로 돌아오는 게 1이니까 이 외분점은 B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1대1 외분은 반대로 A에 가깝게 위치하게 돼요. A에서 그 외분점까지 가는 길이가 1일 때 이 외분점에서 끝점인 B까지 돌아오는 게 2가 되므로 그래서 몇 대 몇인지 이 앞에 B 전항후항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 전항후항이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이 외분점의 위치를 추측할 수 있다는 거. 요거 하나 얘기해 준 거. 그리고 외분점 공식도 아까 비례식 세웠던 거 기억나요? 그거대로 증명하는데 증명하는 거 꽤 노잼이니까 그냥 우리 이거 외분점 공식을 바로 쓸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분점은 플러스고 외분점은 마이너스다. 들어본 적 있나 이 말? 여기서 들어봤어. 내분점은 플러스고 외분점은 마이너스다. 뭐냐면 생겨먹은 생김새는 되게 비슷한데 내분점은 가운데 있는 부호가 둘 다 플러스죠. 외분점은 그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그럼 외분점의 좌표가 돼요. 이거 잘 세워야 돼요. M 대 N으로 외분한다 라고 했을 때 시작하는 B 빼기 끝나는 B로 만들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냐면 시작하는 B, 처음 나온 B랑 끝점의 좌표를 똑같아. 내분점이랑 곱해주고 나중에 나오는 B랑 시작하는 점의 좌표를 곱해주고 빼줘야 돼요. 그래서 생겨먹은 생김새는 좀 비슷한데 내분점은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고 외분점은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요거에서 차이점이 있고 요것도 문제 풀어봐야 돼요. 자, 지금 297쪽에 아까 1번 했었죠. 2번하고 3번 마저 해보고 뒤로 넘어갈게요. 2번에서 2로 나눈다고 했었고 그럼 이 중점좌표 2 나오는 거 맞나? 그쵸? 그 다음 이제 외분점은 잘 써줘야 돼요. 일단 B를 먼저 빼주고 처음 B랑 나중점의 좌표를 끝점의 좌표를 곱한다 했어요. 5 곱하기 8 그리고 나중 나온 B랑 처음에 나오는 점의 좌표를 처음 점 끝점을 파악하는 방법은 선분 뭐뭐라고 써있는 거에서 파악하는 거예요. 선분 A, B라고 했으면 A가 시작점, B가 끝점이고 문제 되게 재수없게 내는 문제 보면 선분 BA로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B가 시작점이고 A가 끝점이에요. 그런 거 잘 파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작점, 끝점이니까 처음 B랑 끝점, 나중 B랑 시작점 곱한 다음에 외분점은 빼기로 했어요. 그래서 빼주시면 계산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